이재명 대표만 지금 말을 않고 있잖아요. 선두니까. 내란 중심이 언제다고 하는데 지금 사실 이제 본인들이 주장하는 내란이 설사 내란이다 할지라도 네. 이것은 대통령의 어떤 과도한 권한 때문에 나온 것이라는 걸 매일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개헌에 참여를 해야죠. 그런데 아마 본인 입장은 그런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사적인 욕심이 있다는 거죠. 아, 이대로 가면 내가 대통령이 될 수 있는데 내가 개헌을 왜 해? 예. 첫 번째 그러고 그다음에 만약에 4년제로 가고 그러면 자기가 사법 리스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사법 리스크 기간이 짧아지는 거죠. 그리고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고 만약에 하나 대통령이 뭐 제가 될 일도 없지만 된다고 하면 거기에서 자신을 위한 어떤 뭐 법을 개정한다랄지 공소를 취소한다랄지 이제 그러면 다음 선거는 무조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대응하기 위한 정치공학적인 이슈라면 그 또한 네. 진정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재명 대표가 이걸 대응하는 것을 너무 뭐랄까요? 진지하게 대응을 하면 본인의 욕심만 이렇게 부각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도 뭐 이거 뭐 언론적으로 찬성한다. 한번 네. 논의 뭐 해봐라. 같이 한번 해보자. 이렇게 나서도 저는 디테일이나 이게 논의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네. 현실화 가능성이 그렇게 많을까? 그리고 대선이 2개월 플러스 며칠, 일주에서 2주뿐이 안 남았는데 그렇게 이 예상하시는 논의를 분들이, 예. 계속할 수 있을까? 개헌하자고 그래. 딱 한 사람 이 대표 한 자만 안 하자고 그래. 여러분들이 압력을 가해서 이번에는 반드시 해내야 된다 이렇게. 민주당의 어떤 분만 개헌에 소극적이고 나머지는 전부 개헌하자고 하는데 그 어떤 분이 n분의 1이 아니잖아요. 권한을 조금 더 내려놓더라도 긴장이 덜한 상태에서 집권을 하든지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정치 언론도 쭉 얘기를 들어봤는데 이참에 다 개헌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만 안 하려고 한다. 좀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김광선 변호사님 일단은 이 대표 빼고는 개헌에 뭐 대다수가 좀 동의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 대표를 향해서도 전방위적으로 좀 압박하는 모양새입니다. 근데 압박을 떠나서요. 네. 지금 대한민국 정치 역사에 있어서 네. 개헌에 있어서 여야가 이렇게 동의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전에는 이제 말로만 어떤 정치 어떤 선거철이 다가오면 개헌 얘기를 하다가 표를 얻기 위해서 개헌 얘기하다가 사라지고 했는데 들어갔죠. 최근에 이제 비상계엄이 선포됐고 네. 그다음에 어떤 제왕적 권력의 어떤 대통령 제도에 대한 비판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럼 우리가 87년 체제 이후에 이제까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되었고 또 그게 대한민국을 흔드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당도 마찬가지고 야당도 마찬가지고 지금 개헌을 해야 한다는 데는 거의 뭐 동의가 되고 의견이 모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딱 한 사람 이재명 대표만 지금 말을 않고 있잖아요. 선두니까. 내란 중심이 언제다고 하는데 지금 사실 이제 본인들이 주장하는 내란이 설사 내란이다 할지라도 네. 이것은 대통령의 어떤 과도한 권한 때문에 나온 것이라는 걸 매일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개헌에 참여를 해야죠. 그런데 아마 본인 입장은 그런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사적인 욕심이 있다는 거죠. 아, 이대로 가면 내가 대통령이 될 수 있는데 내가 개헌을 왜 해? 예. 첫 번째 그러고 그다음에 만약에 4년제로 가고 그러면 자기가 사법 리스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사법 리스크 기간이 짧아지는 거죠. 그리고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고 만약에 하나 대통령이 뭐 제가 될 일도 없지만 된다고 하면 거기에서 자신을 위한 어떤 뭐 법을 개정한다랄지 공소를 취소한다랄지 이제 그러면 다음 선거는 무조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개헌의 논의가 되고 이제 뭔가 무르익고 성숙했는데 본인 하나만 독일청청 저렇게 반대하는 것 자체는 옳지 못하고 제가 볼 때는 국민의 어떤 여론 자체도 그렇게 가면 본인도 제가 볼 때는 끌려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제 동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김상일 부대변인 예. 일단은 자 이대로 가면은 혹시 대선이 있다면 내가 대통령인데 왜 바꾸느냐 변화를 줄 필요가 있느냐라는 말씀. 기간을 단축하면 사법 리스크 혹시나 사법 리스크를 내가 또 감당해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있느냐 이런 해석을 주셨어요. 어떤 의견이십니까? 글쎄요, 이재명 대표 시각에서만 보면 그런 분석들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다른 어떤 정치인들 입장에서 한번 본다면 네. 또 그것이 과연 진정성이 있느냐 저는 그것도 묻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런 겁니다. 개헌이라는 거는 디테일의 악마가 엄청나게 많아요. 어떤 것들일까요? 예를 들어서 내각제 할 거냐, 네. 대통령제 할 거냐, 중임제 할 거냐,
시기는 어떻게 할 거냐 등등등 너무나 많습니다. 네. 오늘 뭐 방송을 보니까 이것을 3년으로 줄일 경우에 총선하고 맞물리니까 더 집중적인 권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떤 구도도 될 수 있다. 예. 뭐 이런 것도 있고 엄청나게 많은 디테일이 있어요. 그 하나하나가 합의되기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럼 이런 논의를 위해서 진정성 있는 준비를 충분히 해왔느냐, 구체적인 것을 가다듬어 왔느냐, 그리고 국민의 뭐 고관여층은 개헌의 필요성을 느끼고 저도 느끼고 네. 하지만 그럼 일반 국민들에게 충분히 이것이 공론화가 되었느냐 등등의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원론적으로 찬성하는 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재명 대표를 대응하기 위한 정치공학적인 이슈라면 그 또한 네. 진정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재명 대표가 이걸 대응하는 것을 너무 뭐랄까요? 진지하게 대응을 하면 본인의 욕심만 이렇게 부각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도 뭐 이거 뭐 원론적으로 찬성한다. 한번 네. 논의 뭐 해봐라. 같이 한번 해보자. 이렇게 나서도 저는 디테일이나 이게 논의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네. 현실화 가능성이 그렇게 많을까? 그리고 대선이 2개월 플러스 며칠, 일주에서 2주뿐이 안 남았는데 그렇게 이 예상하시는 논의를 분들, 예. 계속할 수 있을까? 예. 저는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헌, 이제 우리 김선희 평론가 말씀이 거의 저는 100% 옳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개헌에 관한 것은 이미 수없이 많이 의견이 나왔고, 네. 그리고 지금 모아지는 것은 뭐 3년 하다가 뭐 개헌한다 그런 얘기도 있지만 지금 4년 대통령 중임제가 대세인 것 같아요. 그러면 원포인트 개헌하는 거죠. 네. 정치라는 게 뭐예요? 자, 뭔가 기업이랄지 법이랄지 이런 것은 뭐 어떤 절차를 따져갖고 뭔가 허가를 받고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이건 정치 행위거든요. 그리고 상당히 많은 수의 국민들이 동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정치 지금 리더들이랄지 그다음에 각 당에서 마음먹기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디테일 얘기도 하셨지만 디테일에 이렇게 큰 그림 하나 딱 그려놓으면 네. 거기 동의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굳이 이재명 대표에 반대할 이유가 명분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한다 하더라도 이제까지 수십 년 동안 개헌 얘기가 나왔고 네. 개헌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목소리도 계속 나왔고 공통 분모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만약에 지금의 개헌의 시기를 놓쳐버리면요. 또 이 하세월 가는 겁니다. 또 다음 혹시 오늘 다음 이거 대선 때? 5년, 10년, 20년 예.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이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시국이 이렇게 정말 어려운 시기가 개헌하기에는 딱 좋은 시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재명 대표가 개헌 얘기를 당장 하지 않고 있는 이유 뭘까요? 한번 들어보시죠. 때문에 특별한 내용 추가할 내용이 없어요. 이미 그때는 치밀하게 고민을 하고 당의 입장도 정리돼 있었고 네. 제 입장도 공표돼 있고 그게 변한 바가 없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 얘기 못하게 막은 일도 없고 다만 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네. 이 논쟁이 블랙홀 같은 거기 때문에 아. 지금은 내란 극복에 집중한다. 안 할 수가 없죠. 예. 그 저도 이- 하고 싶은 얘기 많아요. 거기 네, 김상희 부대변인. 네. 일단은 이재명 대표는 개헌 얘기 하는 순간 전부 다 개헌 얘기하니까 뭐 계엄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뒷전으로 빠질 수 있다. 일단 거기에 내란 관련된 얘기만 좀 집중하자 이런 논리네요. 근데 저거는 이제 당의 입장이라기보단 제가 네. 볼 때는 이재명 대표의 입장인 것 같아요. 본인의 입장이다. 네, 본인의 입장인 것 같아요. 사실 뭐 저도 사실은 개헌에는 원론적으로 찬성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지금의 헌법 질서 가지고는 미래를 우리가 개척해 나가기가 한계가 있다는 거는 저도 느끼고 정치 고관여층은 많은 다수가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인의 유불리로 따져보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 개헌 논의가 유리한 게 없잖아요. 예? 오히려 불리한 거예요. 왜? 다른 정치 주자들이 이 링 위에 올라올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는 이슈거든요, 이게. 네. 근데 탄핵이냐 뭐 계엄이냐 이렇게 가면은 딱 진영 대결로 이렇게 간명하게 갈 수 있기 때문에 본인에게는 유리한 이슈 자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뭐 제가 다른 분들의 진정성을 얘기했지만 이재명 대표도 개헌에 대한 진정성이 있느냐 이거는 똑같은 질문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은
당의 입장이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의 유불리를 중심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더 크고 네. 그리고 당 입장을 넘어서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얘기하는 부분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내란 극복에 집중할 때다 이 말 자체는 사실 이해하기 힘들어요. 이건 이제 개헌을 피해가는 방법으로서 말장난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내란 극복 관련해서 지금 탄핵소추해서 결론 나기 며칠 안 남았잖아요. 인용이냐 기각이 있느냐. 그다음에 내란죄와 관련된 부분은 법원서 재판하는 것이지 민주당이 하는 것이 아니고 뭔가 중의를 모아서 뭐 어떻게 해갖고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 그럼 만약에 정말 진정성이 있다 본다면 본인도 얘기하잖아요. 개헌은 뭐 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오면 그때부터 뭐 개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랄지 논의를 하겠다 이렇게 예. 나가면 되는 건데 지금 내란 극복에 집중해야 한다. 뭐 민주당은 걸핏하면 무슨 얘기만 나오면 탄핵에 집중해야 한다 그런 얘기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탄핵은 탄핵대로 헌법재판소하고 수사기관서 가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민생 문제랄지 그다음에 개헌 문제는 그건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본인의 어떤 개헌의 논의 자체가 본인의 국가와 국민의 어떤 이익보다는 자신의 이익과 비교해 보면 이건 도움이 안 된다고 하니까 저렇게 피해가기 전략을 쓰고 있다 저는 그렇게 네. 봅니다. 탄핵 심판 선고 이후에 또 이재명 대표가 어떤 입장 밝힐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